현재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관심사도 클 거라고 봅니다. 과연 서울시장 후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처하는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성공적으로 빠르게 닥치고 공급, 도시 정비를 선호하시죠. 국제업무지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중가의 70에서 80% 정도 수준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가장 큰 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랑 신속통합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다.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폐단을 막고자 젠틀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임대료를 공공안심 상가가 있다면 공공안심주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 있는 주택을 선호합니다. 슬슬 치열해지는 여러 가지 말말말에 공방이 있었던 것들 그냥 양념으로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빨간 맛이라고 해서 빨간 맛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게 요거,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특공 입장 밝혀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특별공제가 과연 폐지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호 시장 후보에게 질문했을 때 살짝 말을 바꾸셨죠. 아직 논의된 바 없다 라고 발을 빼셨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임대인 상생 협약이 약간 비슷한 부류의 다물권자들 주택임대사업자의 어떤 혜택 그리고 의무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응용한 것이 있거든요. 좀 말씀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시즌2 아니냐라는 우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박원순 시장 잘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 많았는데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주택 공급의 급 부족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분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진행되어야 했었던 주택 공급이 막히는 정체를 만들어 오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10년 동안의 정비 사업을 거의 안 하시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밀려있는 숙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편 대통령, 우리가 정치색을 떠나서 이렇게 봤을 때 노태우 대통령을 많이 꼽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건설했죠. 일산과 분당 그리고 평촌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은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지금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3년 정도 흘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일기 신도시가 대건축의 상황이 되어가는 이 사이 동안에 왜 그동안의 공급 부분이 이렇게 정체가 되었을까? 차근차근 해와서 이제는 입주 물량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 10년 동안 도시재생을 하신다고 해서 정비사업이 될 만한 곳, 정비사업지 요건이 되는 지역들을 많은 벽화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다시고 하면서 정체를 시키는 상황에서의 결과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동구가 다른 어느 곳보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모범 사례라는 부분도 도시재생을 잘 해왔던 구청장이다 라는 것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공급에 있어서는. 파란맛. 그러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어떠한 또 맛을 보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겠죠. 한강버스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많은 직격탄을 맞는 것 중에 한강버스 당장 없애겠다. 너무 비실용적이다. 보여주기식이다. 오세훈 시장한테 직격탄은 이거였죠.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무슨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바라봐야 하고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소외된 층에 대한 어떤 안정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지원 정책 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후보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우리가 공급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지금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고 이 치료가 바로 공급이다라는 말씀. 이러한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택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 민간 주도이냐 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주류의 사업인 것이고요. 공공주도이냐는 어떻게 보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주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마다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주도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곳은 어떤 공공의 지원이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도 공공지원 사업 맞습니다. 저렴하고 주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다량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마음껏 채워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민간 정비 사업은 사실 다발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선정을 해주면서 주민 자체적으로 굉장히 다 열의가 높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것은 사실이고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또 한계점이 있기는 하죠. 사실 이럴 때는 지역적인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들은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호하는 중심축 위주로 공급이 되어지는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급지가 되는 곳은 분양가를 높일 수도 없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부분이라는 이러한 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것은 있기는 하지만 또 이런 폐단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두 사업이 조화롭게 장점들을 끌어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후보님들은 결국 나의 정비 사업이 주된 것이 어떤 것이냐도 보시긴 하지만 이에 따라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점들을 좀 끌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쪽이 될까에 대해서는 뭐 이미 사전조사에 있어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45.6%나 되니까 또 정비사업을 그동안 진행하시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주택 공급이 되어져야 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두 분 다 똑같은 취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주도 사업이 되느냐의 부분이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 되든 나의 포지션, 어느 쪽이 됐을 때 더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기재기를 해오고 계실 겁니다. 두 사업에서 공통분모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상관이 없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이든 아니면 공공주도의 정비 사업이든 공통된 분모 한 가지는 바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비 사업 중에서는 빈소법에 근간한 정비 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모아타운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도 빌라촌을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은 활성화시켜주고 완화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또한 빈소법에 의한 정비 사업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바로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정비 사업은 서울시를 가지 않고 지자체 자체 내에서 인허가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정비 사업의 근간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모두 공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알파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세권 위주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민간 도심 복합이나 공공도심 복합에서도 역세권 500m 반경 안에 드는 지역의 물리적인 요건이 갖춰진다고 했을 때에는요, 인센티브 50%까지 더 적용을 한다라는 것. 민간 개발이든 공공 개발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면서 빈소법에 의거한 정비 사업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공통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용을 살짝 공약과 함께 부동산에 미칠 영향, 그리고 주택 공급의 전신인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만 양날의 칼은 어디에나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서울시장 후보님들은요, 사실 딱 한 가지 가장 큰 이슈와 과제가 있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고 SNS에서도 말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과 규제들이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에 대한 숙제는 바로 서울시의 인허가 건이 있는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든 잘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좀 지지하는 후보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는요, 후보를 지지합니다.